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1의 마지막 주제, C#14 신기능인 파일 기반 앱, 파일 베이스드 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s 프로제이 없이 .NET Run app.cs 한 줄로 실행하는 새 방식이에요. 파일 상단 샤프 디렉티브로 패키지, SDK, 빌드 속성을 선언하고 정식 프로젝트와 IL이 동일한 임시 프로젝트 자동 생성 모델을 씁니다. 오늘은 이 동작 원리와 실전 활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비유로 먼저 잡아봅시다. 사무실에서 쓰는 엑셀 매크로를 생각해보세요. 단순한 매크로는 셀 한 줄에 수식 한 개만 있으면 충분해요. 반면 진짜 업무 자동화는 .xlsm 파일의 모듈, 폼, 참조 라이브러리 구조로 확장됩니다. 엑셀은 두 경험을 같은 엔진으로 돌려요. 수식 한 줄을 위해 전체 매크로 프로젝트를 만들라고 강요하지 않죠. 파일 기반 앱이 C샵에 도입하는 게 바로 이것과 같은 선택지입니다. 같은 C샵 컴파일러 로즐린, 같은 빌드 엔진 MS 빌드, 같은 런타임 CLR을 쓰지만 프로젝트 파일을 사용자가 들고 있느냐 아니면 SDK가 임시로 만들어주느냐만 달라요. 이 그림이 정식 프로젝트와 파일 기반 앱을 비교한 겁니다. 같은 엔진, 다른 입구예요. 왼쪽 파란색 정식 프로젝트는 .NET New 콘솔로 만들어요. CSV2S 폴더 안에 csv2s.csproj와 program.cs가 있고 .NET 빌드를 돌리면 로즐린과 MS 빌드가 동작해서 bin/debug/ 내 칩저명 안에 csv2s.dll과 csv2s.exe가 생깁니다. 오른쪽 초록색 파일 기반 앱은 .NET Run app.cs 한 줄로 끝나요. 작업 폴더에 app.cs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동일한 로즐린과 MS 빌드를 거쳐 SDK가 임시 CS 프로제이를 생성하고 라이브러리 폴더의 런 파일 해시 경로에 app.cs 프로제이와 bin/debug/app.dll을 만들어요. 컴파일 결과물 IL은 동일해요. 입력 경로만 다를 뿐입니다. 이게 가장 작은 파일 기반 앱이에요. 첫 번째 줄 app.cs 파일 한 개가 전부입니다. console.writeline 헬로 파일 베이스드 앱 한 줄과 int n equal 42 변수 선언, 그리고 n의 값을 출력하는 한 줄이 끝이죠. .NET Run app.cs를 실행하면 헬로 파일 베이스드 앱과 n equal 42가 그대로 출력됩니다. CS 프로제이도 없고 폴더도 단일 .cs 파일만 있는데 정식 C# 프로그램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앱을 .NET Run app.cs로 실행한 뒤 임시 폴더에서 .dll을 꺼내 ILSpy cmd로 디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이게 IL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private authng before filled in program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private hide by sig static void 꺽쇠 메인 달러 메서드에 엔트리 포인트 표식이 붙어있죠. 본문은 LDSTR로 헬로 문자열을 로드하고 console.writeline call, 그 다음 ldc.ifo.s42st로 연그 아래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로 n equal 42보간 문자열을 만들어 라이트라인으로 출력하는 구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탑레벨 스테이트먼트가 자동으로 프로그램 클래스의 꺽쇠 메인 달러 메서드로 포장된다는 점입니다. 클래스, 네임스페이스, 스태틱 보이드 메인을 쓰지 않았는데도 컴파일러가 모두 만들어줘요. 이건 정식 .NET New 콘솔 프로젝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C#9 이후의 규칙이며 파일 기반 앱만의 특별한 변환이 아니에요. 즉, 파일 기반 앱은 새로운 언어 기능이 아니라 새로운 실행 입구입니다. 꺽쇠 메인 달러는 컴파일러가 생성한 엔트리 포인트입니다. 탑레벨 스테이트먼트를 쓰면 컴파일러는 소스를 프로그램 클래스의 꺽쇠 메인 달러라는 메서드로 감싸요. 이름에 꺽쇠가 들어간 건 C# 코드에서 직접 호출할 수 없다는 표시예요. 런타임의 CLR만이 엔트리 포인트로 인식하고 호출합니다. 내부 동작을 비유로 봅시다.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면 조립 설명서와 부품이 박스로 와요. 반면 조립대행 서비스를 쓰면 기사가 도착해서 현장에서 부품을 펼치고 조립한 뒤 완성품만 남기고 상자는 가져갑니다. 사용자는 완성된 가구만 봐요. 파일 기반 앱의 SDK 동작이 정확히 조립대행 기사와 같아요. 임시 CS 프로제이를 만들고 뉴겟을 다운로드하고 컴파일하고 실행까지 다 해준 뒤 사용자에게는 결과물만 보여주죠. 이 그림이 .NET Run app.cs의 내부 5단계 흐름을 시각화한 겁니다. 1단계 소스 파싱과 디렉티브 수집, .cs 파일, 최상단에 샤프:/SDK, 샤프:/프로퍼티, 샤프:/패키지 라인을 찾아 MS 빌드 입력으로 변환해요. 2단계, 임시 폴더 해시 경로 결정, 라이브러리 폴더에 .NET/럼파일/app-sha256-64자 해시 경로를 계산합니다. 3단계 임시 CS 프로제이 생성과 뉴겟 리스토어, 디렉티브를 프로퍼티 그룹과 패키지 레퍼런스로 매핑한 CS 프로제이를 임시 경로에 작성해요. 4단계 로즐린 컴파일로 IL.dll을 생성합니다. 정식 프로젝트와 동일한 파이프라인이고 결과물 IL은
.NET U 콘솔과 100% 동일해요. 5단계 실행과 캐싱, 임시점 DLL을 .NET 호스트로 실행해요. 다음 실행 때 소스 해시가 같으면 재빌드 없이 캐시된 점 DLL을 즉시 실행합니다. 앞서 실행한 .NET Run app.cs가 남긴 실제 경로를 보면요. 라이브러리 폴더에 .NET /run 파일 /app 2126785 같은 해시 폴더 아래 bin /debug 안에 app.dll, app.pdb, app.deps.json, app.runtimeconfig.json이 생겨 있습니다. 폴더 이름의 해시는 소스 파일 내용 플러스 경로로 계산돼요. 같은 점 CS를 다시 실행하면 재빌드 없이 캐시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실행부터는 기동이 빨라집니다. 소스를 한 글자라도 고치면 해시가 바뀌어 새 폴더에서 다시 빌드해요. 윈도우즈에서는 localAppdata.temp.net.run 파일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위치 모두 OS 임시 폴더라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면 OS가 청소해도 문제없는 계산된 결과물이에요. 정식 프로젝트와 IL이 정말 같은지 증명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소스를 파일 기반 앱으로 실행한 쪽과 .NET U 콘솔 정식 프로젝트로 빌드한 쪽, 두 점 DLL의 IL을 뽑아 비교해요. 양쪽이 쓰는 동일한 소스입니다. 첫 번째 줄에 console.writeline hello file based app do sign on, 그 아래 int n equal 42와 n값을 출력하는 보관 문자열. 딱 세 줄이에요. 이 소스가 양쪽 공통입니다. 파일 기반 앱도 IL이에요.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라이브러리 /run 파일 경로의 app.dll에서 꺼낸 꺽쇠메인 달러 본문입니다. ldstr hello, call writeline, ldc i4s 42s 디록 0, 이어지는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 초기화까지 나오죠. 이건 정식 프로젝트 쪽 IL이에요. 첫 번째 줄 부근 클래식 /bin /debug /net 10.0 /classic.dll에서 꺼낸 꺽쇠메인 달러 본문이 나옵니다. 두 IL이 완전히 동일해요. 어셈블리 이름 app.dll과 classic.dll만 다를 뿐 코드 본문은 바이트 단위로 같습니다. 이것이 파일 기반 앱은 새로운 런타임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런타임 성능, GC 동작, JIT 최적화 전부 정식 프로젝트와 동일하고 변하는 것은 개발자 경험 DX뿐 실행물은 같아요. 이 사실이 유니티 주니어에게 중요한 이유는 파일 기반 앱으로 쓴 CI 스크립트가 가볍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거나 동작이 다를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같은 로즐린, 같은 CLR입니다. 이제 실전 적용이에요. 샤프 : 디렉티브로 빌드를 제어하는 법을 봅시다. 이메일에는 본문 위에 to, from, 서브젝트 같은 헤더가 붙어요. 독자 메일 클라이언트는 헤더를 먼저 읽고 라우팅에 사용한 뒤 본문을 렌더링합니다. 파일 기반 앱의 샤프 : 디렉티브가 이와 같아요. 파일 메뉴에 빌드 시스템이 먼저 읽을 메타데이터를 적고 그 아래가 실제 C# 본문입니다. 디렉티브는 세 종류가 있어요. 샤프 : 패키지는 뉴겟 패키지 참조입니다. 빌드 시 해당 뉴겟 패키지를 복원해 참조에 포함해요. 버전은 골뱅이 또는 공백으로 구분하고요. 예를 들어 샤프 : 패키지 newtonsoft.json 골뱅이 13.0.3을 쓰면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끌어와 using newtonsoft.json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샤프 : 프로퍼티는 MS 빌드 속성 설정입니다. CSPROJ의 프로퍼티 그룹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설정을 파일 상단에서 선언해요. 키 이퀄 밸류 형식이고 예시로 샤프 : 프로퍼티 랭버전 이퀄 프리뷰를 쓰면 프리뷰 C# 문법이 허용됩니다. 샤프 : SDK는 사용할 .NET SDK 지정이에요. 기본값은 microsoft.net.sdk 콘솔 앱이고 웹 앱을 만들고 싶다면 microsoft.net.sdk.web로 변경해요. ASP.NET Core 최소 API 호스팅이 가능해집니다. 비포 예시입니다. CSPROJ 한번 열고 싶지도 않은 단일 스크립트예요. 유니티 팀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틸리티 코드인데 localization /ko.csv를 JSON으로 변환해서 CDN에 올리기 전에 검증하는 일회성 스크립트입니다. 이게 기존 방식이에요.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보시면 컨버트 폴더 안에 convert.csproj와 program.cs 그리고 obj와 빈 폴더까지 전부 만들어야 해요. program.cs 안에서 using newtonsoft.json을 써서 file.read all text로 ko.csv를 읽고 .split으로 줄과 콤마를 나눈 뒤 json convert.serialize object로 직렬화하고 file.write all text로 ko.json에 씁니다. 그리고 변환 완료와 행수를 출력하죠. 200줄짜리 프로젝트를 위해 폴더, CSPROJ, bin, OBJ를 전부 만들어야 하고 팀원에게 공유하려면 폴더를 압축하거나 git 저장소를 따로 파야 해요. 이건 애프터 버전이에요.
단일.cs에 샤프 콜론 패키지를 붙인 방식입니다. 첫 번째 줄에 샤프 콜론 패키지 뉴튼소프트.json 골뱅이 13.0.3 한 줄만 추가했어요. 나머지 본문은 비포와 동일합니다. 이 convert.cs 파일 하나만 슬랙에 올리면 팀원이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실행은 .NET run convert.cs 한 줄. 첫 실행 시 SDK가 백그라운드에서 뉴튼소프트.json 13.0.3을 뉴겟에서 다운로드해 .NUGET 패키지 스캐시에 넣고 임시 프로젝트에 패키지 레퍼런스로 연결해요. 두 번째 실행부터는 캐시 덕분에 즉시 시작합니다. 샤프 콜론 패키지가 실제로 어떤 CS 프로제이로 풀리는지 증거를 볼까요? .NET run convert.cs 실행 후 임시 폴더의 내부 스펙 파일을 열어보면 디펜던시즈 섹션에 뉴튼소프트.json 타겟 패키지 버전 대괄호 13.0.3, 공백 괄호가 있어요. 즉 샤프 콜론 패키지 뉴튼소프트.json 골뱅이 13.0.3 한 줄이 내부적으로 패키지 레퍼런스 인클루드 뉴튼소프트.json 버전 13.0.3으로 풀리고 뉴겟은 이를 최소 13.0.3 이상이라는 버전 제약으로 해석합니다. CS 프로제이에서 패키지 레퍼런스를 쓸 때와 완전히 동일한 해석 규칙이에요. 실전 예시로 유니티 주니어가 써먹을 수 있는 외부 CLI 툴을 보겠습니다. 개발 중 크래시 리포트 폴더에서 제이슨만 추출해 요약해주는 도구예요. 이 코드가 그 예시예요. 첫 번째 줄에 샤프 콜론 패키지 시스템 커맨드 라인 골뱅이 2.0.0 베타 버전, 그 아래 샤프 콜론 프로퍼티 랭 버전 이퀄 프리뷰로 프리뷰 문법을 허용해요. 본문에서는 유징 시스템 커맨드 라인을 가져와 폴더 옵션을 디렉토리 인포 타입으로 만들고 루트 커맨드에 등록한 뒤 set 핸들러로 디렉토리를 받아 enumerate files star.json all directories로 제이슨 개수를 세서 출력합니다. 마지막 줄에 return await root.invoke async arguments로 비동기 실행까지 처리해요. 디렉티브 두 줄로 뉴겟 패키지 두 개를 가져오고 CLI 파싱과 비동기 실행까지 완성된 도구가 되는 거죠. 파이썬 스크립트에 아규파스를 쓰는 감각과 비슷하지만 정적 타입 플러스 BC의 전체가 따라와요. 이제 함정과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함정. 샤프 콜론 프로퍼티의 정확한 문법은 key equal value라는 점이에요. 여러 초기 블로그 글이 샤프 콜론 프로퍼티 랭 버전 프리뷰처럼 공백으로 구분하는 예시를 보여주지만 실제 도구 특히 .NET 프로젝트 컨버트는 equal을 요구해요. 실수하면 변환이 실패합니다. 이게 그 비교예요. 첫 번째 줄처럼 샤프 콜론 프로퍼티 랭 버전 공백 프리뷰로 쓰면 .NET 프로젝트 컨버트가 거부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디렉티브는 특수문자 없는 이름과 이퀄로 구분된 선택적 값을 담아야 한다고요. 올바른 문법은 첫 번째 줄처럼 샤프 콜론 프로퍼티 랭 버전 이퀄 프리뷰예요. 이퀄로 구분해야 합니다. .NET 런만 쓸 때는 너그럽게 통과할 수 있지만 나중에 정식 프로젝트로 승격할 때 .NET 프로젝트 컨버트가 실패해요. 처음부터 이퀄 형식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함정. 임시 폴더는 캐시일 뿐 소스가 유일한 진실이라는 점이에요. 파일 기반 앱을 디버깅하다 보면 컴파일은 성공했는데 동작이 이상하다는 상황이 생겨요. 임시 폴더 라이브러리 슬래시 런 파일 슬래시 앱 대시 해시 슬래시 빈 슬래시 디버그 슬래시 앱 .dll을 직접 열어서 분석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임시 .dll을 강제로 다시 실행하는 건 안 돼요. 캐시가 최신이 아닐 수 있거든요. 언제나 소스를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NET run app.cs를 돌리면 SDK가 해시 비교 후 필요하면 재빌드예요. 캐시 경로는 SDK가 관리하는 내부 구현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손대면 소스와 .dll이 어긋나서 혼란이 생겨요. 소스가 유일한 진실의 근원, 즉 소스 오브 트루스예요. 세 번째 함정. 유니티 프로젝트 내부 코드는 파일 기반 앱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유니티 주니어가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니티 프로젝트 외부에서 빌드 파이프라인, 에셋 변환, 데이터 검증 도구로 쓰는 것은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유니티 프로젝트 내부의 모노 비헤이비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에디터 스크립트를 파일 기반 앱으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유니티는 유니티 엔진.dll, 유니티 에디터.dll 참조와 함께 자체 컴파일, 파이프라인 어셈블리 C# ASM.def, IL2CPP 등을 돌리거든요. .NET 런이 만드는 임시 프로젝트는 마이크로소프트.NET.SDK 기반이라 유니티 엔진을 참조할 수 없어요. 이게 안 되는 예시입니다. 첫 번째 줄에 using 유니티 엔진을 쓰고 네 번째 줄에 public class player 모노 behavior를 선언한 코드를 .cs로 만들어 .NET 런 할 수 없어요. 유니티 엔진 참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코드는 유니티 에디터 안에서만 컴파일돼요. 반대로 유니티 빌드 파이프라인을 보조하는 외부 툴은 완벽하게 적합해요. 첫 번째 줄에 샤프 콜론 패키지 6lavers.image샵으로 이미지 처리 패키지를 가져오고 일곱 번째 줄 부분에서
resource/sprite 폴더를 enumerate files star.png로 훑어요. 각 이미지를 image.load로 열어 mutate xresize 512 by 512로 크기를 조정한 뒤 저장합니다. resource/sprite 안의 모든 png를 512 by 512로 사전 처리하는 툴이죠. 유니티 프로젝트 자체가 아니라 유니티 프로젝트를 둘러싼 자동화 작업에만 쓴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네 번째 함정은 규모가 커지면 정식 프로젝트로 승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파일 기반 앱의 매력은 한 파일에 모두 담긴 간결함입니다. 그런데 팀이 공동 유지보수하는 도구로 자라나면 그 매력이 부담으로 바뀌어요. 이 표가 상황별 권장 조치입니다. 파일이 500줄 초과면 여러 점 CS로 분리하고 정식 프로젝트로 전환하세요. 2명 이상이 동시 수정하면 기충돌이 빈발하니 정식 프로젝트로 전환해요. 단위 테스트가 필요하면 X유닛이나 N유닛 참조가 복잡해지니 정식으로 전환. 빌드 출력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면 CS 프로제이 직접 편집이 필요하니 정식으로 전환합니다. 반면 일회성 스크립트 100줄 미만은 파일 기반을 유지하세요. 전환은 명령 한 줄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NET 프로젝트 convert.cs를 실행하면 convert 폴더가 생기고 다섯 번째 줄에서 보듯 그 안에 디렉티브가 CS 프로제이로 옮겨진 convert.cs 프로제이와 디렉티브가 제거된 convert.cs가 들어갑니다. 변환된 convert.cs 프로제이를 표로 보면 프로퍼티 그룹 안에 output type exe, target framework, net 10.0 implicit, usings enable, nullable enable, publish AOT true, 랭 버전 프리뷰가 들어가고요. 아이템 그룹 안에 패키지 레퍼런스 include newtonsoft.json 버전 13.0.3이 추가됩니다. 자동 생성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변환된 CS 프로제이 전체 XML을 보면 프로젝트 SDK microsoft.net.sdk 안에 첫 번째 줄부터 12번째 줄 사이에 프로퍼티 그룹과 아이템 그룹이 완성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디렉티브가 전부 표준 XML 요소로 옮겨진 거죠. convert.cs는 이렇게 디렉티브가 제거된 채로 남아요. 첫 번째 줄에 using newtonsoft.json이 있고 두 번째 줄부터는 원래 본문 그대로예요. 샤프 콜론 패키지 한 줄이 사라진 것이 유일한 변화입니다. 주의할 점은 원본 convert.cs는 그대로 남고 새 폴더에 복사본이 생긴다는 거예요. 깃을 쓰고 있다면 첫 번째, 세 번째 줄처럼 원본을 지우고 새 폴더로 이동한 뒤 커밋하면 깔끔한 전환 히스토리가 됩니다. C# 버전별 변화를 간단히 정리하면 파일 기반 앱은 C# 14.10 SDK에서 처음 도입되는 신기능이에요. C# 1.0부터 C# 8까지는 CS 프로제이와 program.cs와 static void main string arguments가 필수였어요. C# 9 .NET5에서 탑레벨 스테이트먼트가 도입되어 클래스와 메인을 생략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CS 프로제이는 필수였죠. C# 10.NET 6에서 글로벌 유징과 임플리신 유징이 추가되어 유징 시스템을 SDK가 자동 주입했고요. 그리고 C# 14.NET 10에서 파일 기반 앱이 도입되어 CS 프로제이까지 선택사항이 됐습니다. 언어 문법 자체는 C# 9 이후로 변함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파일 기반 앱은 언어 확장이 아니라 SDK와 툴체인 확장이에요. IL이 동일하다는 것과 일관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파일 기반 앱은 CS 프로제이 없이 단일.cs를 실행하는 .NET 10 신기능이에요. 내부적으로 SDK가 임시 폴더에 CS 프로제이를 만들고 로즐링과 MS빌드로 빌드한 뒤 실행합니다. 언어 확장이 아닌 툴체인 확장이에요. 샤프 콜론 패키지, 샤프 콜론 프로퍼티, 샤프 콜론 SDK 세 가지 디렉티브로 빌드를 제어하고 프로퍼티는 반드시 이퀄로 구분하세요. 파일 기반 앱과 정식 .NET 뉴 콘솔 프로젝트의 IL은 완전히 동일해요. 실행 경로만 다를 뿐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파일 기반 앱은 C샵을 파이썬처럼 가볍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새 실행 입구이고 유니티 주니어에게는 유니티 프로젝트 밖에서 자동화와 CLI 도구를 만들 때 최고의 선택지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파트 1 C샵, 런타임과 .NET 플랫폼 기초 시리즈 11편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변수와 기본 데이터 타입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긴 시리즈 함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